자, 이 영상은 지난 영상 X 첨가하는 알케네다 X 첨가하는 반응에서 추가적으로 한다고 했던 영상이야. 그래서 이제 X 첨가 중에서 더 추가적인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다. 첨가 추가 반응. 오케이?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야.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고. 그래서 빼먹지 말고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 반응을 볼 거야. 첫 번째 반응. 첫 번째는 이제 HBr 첨가에서 좀 더 추가된 내용인데 자유 라디칼 첨가 반응. 우리가 HX 첨가를 했었잖아. 근데 이 반응은 자유 라디칼 첨가 반응은 HBr만 가능해. BR만 가능. 그러니까 HBr을 첨가하는 거지. HBr 첨가라고 쓰죠. 첨가. 오케이? 그래서 HBr. 그러니까 HCl이랑 HI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 이유는 내가 이 이유는 연력학적인 이유라서 뒤에서 메커니즘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 그때 이건 설명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HX 첨가가 있잖아, 그치? 여기다가 그냥 H 뭐 BR이라고 해보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했어? 여기에 이제 BR이 붙는다 이렇게 배웠었지. 우리가 원래 배운 반응은 이거였는데 여기서 이거는 뭐가 다르길래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는 거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티 마르코브 니코프 규칙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HX 첨가 이거 배웠던 거는 무조건 마르코브 니코프 규칙이었잖아. 얘는 안티 마르코브 니코프의 규칙을 따른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지. 오케이? 그러니까 아래에서 좀 예시를 보자면 우리가 배웠던 반응 뭐였어? 여기다가 HBR을 쓰면 어떻게 된다? 차수가 높은 쪽에 BR이 첨가가 된다. 이렇게 배웠었다고. 근데 이번 반응은 똑같은 알켄에다가 어떤 거를 넣어줄 거냐면 HBR을 똑같이 넣는데 ROOR이라는 화합물을 같이 넣어줄 거야. 이것만 같이 넣어줘도 생성물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요게 주 생성물로 이제 나오는 거지. 오케이? 위에 거는 주생성물이 뭐였는데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였어? 얘가 마르코브 니코프 말스룰 이렇게 쓸게. 얘가 말스룰이고 얘는 반대로 마르코브 니코프 규칙에서 반대를 따른다. 그래서 안티 마르코브 니코프 규칙을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성물을 만들고 싶으면 이 화합물에서 얘를 만들고 싶으면 뭘 이용을 해주면 된다? 이것들을 이용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거 요거야고 우리가 배웠던 게 위에 거고. 그래서 얘도 한번 메커니즘을 한번 봅시다. 반응 이름이 자유 라디칼 첨가 반응이잖아. 그래서 라디칼을 활용하는 반응이야. 근데 우리가 라디칼 반응에 대해서는 라디칼 단원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게. 여기서는 그냥 메커니즘, 단순히 어떻게 이제 메커니즘이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좀 볼 거야. 라디칼 반응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으면 라디칼 단원을 따로 보는 걸 추천할게. 거기에서 이제 반응의 종류 같은 거, 라디칼 반응의 뭐 종류 같은 거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생각이라서 그렇게 하면 되고, 라디칼 반응은 총 세 단계로, 크게 세 개로 나눠져. 하나가 이제 개시, initiate, 개시 단계. 그치? 개시라고 하면은 여기서 간단하게 알려주면 개시는 라디칼을 생성하는 반응이야. 그 라디칼을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 라디칼을 만들어줘야겠지. 라디칼이 만들어져야 걔가 이제 반응을 일으키던가 말던가 할 거잖아. 그치? 여기서는 개시를 하는 역할이 이제 ROOR 요거. 이제 R은 지금 알킬기야.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아무튼 요런 ROOR 이런 애가 있으면 여기서 O랑 O 사이의 결합이 이게 상당히 약한 결합이란 말이야. 오케이? 이 결합이 꽤 약하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절단이 일어나게 돼. 오케이? 우리가 결합이 끊어지는 게 불균등 분해가 있고 균등 분해가 있었지. 유기화학의 기초 단원에서 본 게. 그 중에서 여기는 균등하게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면서 얘가 쪼개지는 거야. 하도 이게 약해가지고. 사실 그냥 이게 들어가도 상당히 잘 쪼개지는데, 만약에 여기서 더 잘 쪼개고 싶다 싶으면 열을 좀 가해주거나, 이렇게 열을 가하거나 아니면 자외선을 쬐주거나 하면은 더 팍팍 개시 단계가 잘 일어난다. 근데 우리가 반응을 일으킬 땐 여기에다가 딱히 굳이 이걸 안 해줘도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R, O의 라디칼 이게 하나가 생기고 또 이게 두 개가 생기겠지. 이렇게.
해서 라디칼 분자가 만들어졌다 해서 여기가 이제 개시 단계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라디칼이 이제 사용이 돼서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그거를 전파라고 불러. 전파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는 propagation이라고 부르고, 전파는 이제 생성된 라디칼이 반응을 통해서 다른 라디칼로 바뀌어. 오케이? 라디칼 분자가 변환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소리지? 자, 예를 들어서 위에서 이제 HBr을 같이 넣어줬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생성된 RO 요게 있잖아. 그치? 얘랑 HBr이랑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여기서 이게 되게 불안정한 산소지. 라디칼 가지고 있는 상성은 되게 불안정한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전자 하나씩 가져와서 뭐야? 이제 새로운 결합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H가 O랑 결합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그냥 Br에 따로 이렇게 붙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일어나? R, O, 땡땡땡땡, H 이게 한 분자가 되고, Br이 뭐가 돼? 라디칼 분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에서 R, O 라디칼이 뭘로 바뀐 거야? 변환이 된 거야? BR 라디칼로 변환이 됐다.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거를 전파 단계라고 불러. 또 어떤 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일단 1차적으로 어떤 라디칼, 얘가 라디칼이 생성이 돼서 얘가 반응을 일으켜서 BR 라디칼을 만들었어.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반응에서는 핵심이거든. BR 라디칼. 얘가 사용돼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BR 라디칼을 만들기 위한 재료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OR 라디칼은. 그래서 이제 진짜 반응을 일으켜. 어디다가? 알켄에다가. 이 알켄에다가 BR이 딱 왔어. 그러면 여기서 메커니즘을 보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여기에 BR이 첨가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뿅뿅뿅. 여기에 라디칼이 생기고 라디칼 하나 남지. 그리고 이렇게 BR이 이쪽에 달리게 돼. 오케이? 왜 BR이 이쪽에 달리나요? 이쪽에 달릴 수는 없나요? 자, 얘가 이제 1번이라고 치고, 자, 1번 이게 1번이라고 치고 2번은 이제 이렇게 보자. 이제 BR이 왔는데 여기다가 결합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남고 얘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라디칼이 어느 위치에 생겨? 여기에 BR이 결합이 되고 여기에 라디칼이 생기잖아. 그럼 둘 중에서 1번, 2번 과정 중에 둘 중에서 어떤 단계로 가냐 이거를 또 봐야 된다는 거지. 그치? 여기에서 생성되는 결과물이 생성물이 결정이 된다고. 오케이? 얘를 따라가면 우리가 말했듯이 뭐가 되는 거고, 안티 마르코브 규칙을 따르는 거고, 얘를 따라가면 그냥 마르코브 니코프 규칙을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수포를 다 했지. 얘는 어떻게 된다? 안티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겠지. 그치? 왜 이거를 1번을 선택을 하냐? 자, 라디칼 같은 분자도, 라디칼도 전자가 부족한 상태야. 부족한 상태. 오케이? 원래 탄소 같으면은 다리가 4개잖아. 그치? 4개면은 옥텟이 꽉 차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얘는 옥텟이 지금 차 있어? 안 차 있다고. 1, 2, 3, 4, 5, 6, 7, 7개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되게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같은 논리로 우리가 탄소 양이온도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였어? 유도 효과나 하이퍼 컨주게이션에 의해서 차수가 증가하면 안정성이 커진다 이렇게 설명했었잖아. 얘도 똑같은 논리라고. 전자가 부족하니까 전자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차수가 늘어날수록 더 안정해지는 거야. 오케이? 차수 클수록 안정. 그래서 1번이 뭐가 된다? 얘가 메이저. 얘는 이제 마이너가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이 이제 선택이 됐다. 여기서 또 전파 단계가 하나가 더 일어날 수도 있어. 지금 여기까지 완성이 됐지. 그치? 그 다음에 HBr 분자가 여기에 바로 반응을 해버릴 수도 있겠지. 여기서 생성된 얘가 이제 여기서 HBr과 반응을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H를 이 라디칼이 또 뿅 하고 떼온다. 여기서 Br을 바로 떼올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라디칼 반응에서 Br을 떼우는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아. H 떼는 게 주로 일반적으로 일어난다. 위에서도 그랬잖아. 그치? 위에서도 H를 떼왔고 여기서도 H를 떼왔고 BR이 붙으려면 BR 라디칼이 첨가되는 반응. 그치? 그래서 요거는 BR을 만들어서 얘가 생기는 거고, 얘는 바로 생성된 라디칼에서 바로 H가 붙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최종 생성물이 완성이 되는 거지. 여기에 이제 H가 붙었겠지. 이렇게 얘는 안 적어주고
Br 라디칼이 하나가 생긴다. 얘도 전파 단계야. 오케이? 왜? 라디칼 분자를 만들었으니까. 또 이제 여기가 계속 반응에 참여를 하는 거지. 얘가 또 반응을 해. 또 얘를 만들어. 또 얘는 H를 떼와. 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BR이 계속 반응을 일으키는 거를 우리가 연쇄 반응이라고 불러. 연쇄 반응 일으킴. 이 BR이 또 반응을 참여해서 1번 이 반응 일으키고 또 이렇게 계속 뺑뺑뺑 계속 반복이 된다고. 그래서 영어로는 체인 리액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계속 생성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 그지?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라디칼 반응의 마지막 단계를 이제 종결 반응이라고 한다. 종결 반응은 이제 라디칼이 없어지는 거야. 라디칼이 있으면 계속 제거라고 하죠. 계속 반응이 일어날 테니까 결국에 반응이 끝나기 위해서는 라디칼이 사라져야 된다. 오케이? 영어로는 termination이라고 하고, 게시가 initiation이 아니도 initiation, 오케이? 다 명사형으로 써야겠지, 그지? 종결은 라디칼을 제거하는 반응이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실 종결은 중요한 반응은 아니야, 그지? 여기까지 생성물이 완성이 됐잖아, 그치? 그래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반응, 예를 들어서 BR 라디칼, 생성된 BR 라디칼끼리 결합을 해버려. 그래서 BR2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된다? BR 이렇게 완성이 된다. 이런 게 종결 반응이 될 수 있고, 또 무조건 라디칼끼리 결합을 해서 라디칼이 사라져 버리면 그거는 다 종결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반응도 가끔 일어나긴 하겠지. 완전 근데 보통은 종결 반응 이게 대부분이야. 여기서 이제 BR 라디칼. 그래서 이제 부생성물로 이런 애도 나올 수가 있어. 오케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얘가 주생성물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BR. 그래서 두 개가 붙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종결 반응이 있는데 얘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요 세 가지 단계에 따라서 뭐가 생성이 되더라. 안티 마르코브-니코프 규칙에 따르는 애가 생성이 된다. 여기가 이제 이 반응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치 아까 말했듯이 이 마르코브-니코프 규칙을 따른 애가 아니라 다른 걸 만들고 싶을 때가 있을 거라고. 그때는 이제 시약을 변경을 해주면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그리고 아까 이제 하다 말았던 이야기인데 아까 뭐였어? HCl과 HI는 생성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연력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아까 자 개시 단계 다시 보면은 개시 단계에서는 얘는 할로젠에 따라서 이제 연력학적 성질이 바뀌지가 않아. 그래서 델타 H 노트 엔탈피 변화가 150kJ 이렇게 되는데 어디부터 바뀌지? 여기 전파 단계부터 이제 살짝 엔탈피 변화가 일어나겠지. 왜? HCl을 쓰면 아예 물질이 바뀌어버리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얘랑 이 반응 두 개에서 엔탈피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 왜? 직접적으로 그 할로젠 라디칼이 결합을 하는 반응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엔탈피 변화를 봤을 때 엔탈피 변화가 양수로 클수록 어떻게 돼? 그 반응에서 엄청 불리해지지. 했는데 여기 1번 반응에서 초록색으로 쓰죠. 초록색. 요거 1번 반응이 이제 BR 같은 경우는 연력학적으로 딱 적당한 엔탈피 변화를 갖고 있는데 뭘 썼을 때? CL을 썼을 때는 요거 2번이 얘가 이제 HCl 사용 시 뭐가 높아버려? 델타 H 노트가 너무 델타 H 노트가 너무 커버리면 얘가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요거 1번 반응에서는 HI 사용 시 I를 사용할 때는 여기서 엔탈피 변화가 너무 커버려. 그래서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이 과정과 이 과정에서 반응 물질이 바뀌게 되면 엔탈피 변화가 있겠다. 근데 HI랑 HCl은 사용을 했을 때 연력학적 이유에 따라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HBr만 우리가 이거는 활용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자유 라디칼 첨가 반응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반응이다. 됐고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라디칼 반응을 볼 건데
이거는 이름이 이제 뭐냐면 알릴릭 브로미네이션. 알켄의 친전자성 첨가 반응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반응이야 얘는. 오케이? 알릴 자리 브로민 첨가 이렇게 부르나? 한글로는 알릴 자리 브로민 첨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로민을 첨가하는 반응이지. 그치? 결과만 알려준다면 얘도 비슷한데 우리가 알켄 반응을 할 때 뭘 내가 뭐였지? BR2 첨가할 때 요거 할로하이드린 폼에서 그치? BR2랑 H2O 첨가한 거랑 같은 반응을 쓰려면 뭘 이용을 한다? MBS라는 걸 이용을 해준다 했었잖아. 그치? 여기다가 MBS랑 H2O 넣으면 뭐가 된다? 요게 된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위에 거랑 되게 헷갈릴 수 있어서 여기서 소개를 해주는 거야. 알켄에다가 똑같이 NBS라는 물질에 요 비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은 여기서는 다른 생성물이 생겨버려. 오케이? 여기다가 BR이 치환되는 반응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지. 그렇지? H가 BR로 치환이 됐잖아. 여기 H 있었는데 얘가 BR로. 그러니까 이거는 첨가 반응이 아니라 치환이지 치환. 알켄 첨가는 아님. 그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비슷한 반응이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야. 똑같이 알켄에다가 MBS를 사용해줬는데 요것만 바뀌면 생성물이 확 바뀌어버린다고.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뭐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보자고. 이승 무조건 열 에너지나 어떤 이제 유기 반응에서 열 에너지나 요게 제일 수상해. 이게 붙으면 무조건 라디칼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디칼 반응이 일어나는데 얘도 그러면 개시, 전파, 종결 단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개시 단계. 이건 어떻게 개시가 될까? MBS 요 이제 MBS 구조는 무조건 알아야 돼. MBS 이거였지? 오가 너무 작아. 이렇게 여기에 뭐가 붙은 게 BR이 붙은 게 MBS였다. 여기에 이제 빛 에너지를 가해주면은 어떻게 돼? 이것도 균등분해가 일어나면서 모든 개시 반응은 다 똑같아. 약한 결합이 끊어지는 거야. 그렇게 돼서 N이 뭐가 되는 거야? 라디칼이 되는 거지. 땡땡땡 이렇게 5 이렇게 되고 BR도 라디칼이 하나가 나오고 요게 이제 개시 반응이다. 오케이? 전파는 어떻게 될까? 전파. 지금 이게 생겼으니까 얘를 활용한 반응이 이제 전파 반응이 되겠지. 그지? 근데 전파 반응 아까 봤듯이 뭐를 떼내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H를 떼내는 전파 반응이 일반적이다. 여기서도 H를 이제 뗐고 여기서도 뭘 뗀 거야? 여기서는 이제 파이 결합이랑 반응을 한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 있던 H 여기 이제 H가 달려 있잖아. H가 달려 있는데 얘랑 BR이 반응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결합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쪽 라디칼은 탄소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띵띵띵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HBr이 생성이 되더라.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HBr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약이 NBS 시약이야. 근데 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게 요거 HBr이 NBS랑 반응해서 뭐를 생성을 한다. BR2를 생성을 하는 반응을 하더라. 이거 어떤 반응이냐면 일단 NBS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지. 그치? 여기 이제 BR이 있는데 얘랑 HBr 반응을 하게 되면은 BR이랑 H가 자리가 바뀌는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N 여기에 H가 붙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BR 해서 BR2가 생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여기에서 생성된 BR2가 마지막 전파 과정에서 사용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BR2가 어떻게 사용이 될 수가 있냐면 여기서 나온 이 라디칼 얘랑 BR2랑 반응을 하는데 그치? 어떤 식으로 여기서 결합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얘는 여기로 돌아가겠지. 결합 중간에서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최종적인 생성물 이게 만들어지더라. 플러스 이제 BR 여기서 나오는 애는 또 뭘 일으키겠어? 아까 위에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얘는 연쇄 반응
일으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 이게 또 여기로 가서 반응을 하고, 그치?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메커니즘이야. 이제 종결 과정은 또 똑같이. 종결은 항상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 BR 라디칼이 나오지, 그치? BR끼리 뭐 결합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BR2가 만들어지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아무튼간에 대충 이런 과정인데 여기서는 나는 처음에 이걸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들었어. 일단은 지금 이거부터 말을 해줄게. 알릴 자리에 브로민이 첨가된다. 이 말이, 그치? 이게 알릴 구조라 했잖아. 여기 이 자리에 BR이 첨가가 된다 해서 알릴 자리 브로민 첨가라고 부르는 거야. 일단 반응 이름은, 그치? 요게 항상 알릴기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알릴 자리에 뭐가 생성이 된다? BR이 생성이 되더라. 자, 일단 가장 많이들 들어할 궁금증이 여기 요 전파 첫 번째 단계에서, 자, 아까 우리가 1번 반응에서 했던 똑같은, 그치, 똑같은 과정이란 말이야. 여기서 얘랑 BR이랑 반응을 해서 여기서는 얘를 만들었어. 그치, 라디칼이 어디로 갔어? 여기로 갔단 말이야. BR이 첨가되면서. 근데 이번에는 봐봐, 똑같은 반응이 얘랑 라디칼이랑 반응하는 거 똑같은데 이번에는 어디가 떨어졌어? H가 떨어지면서 라디칼이 이쪽에 생겼다고. 오케이? 이거 뭔가 이상하지? 그치? 일단은 내가 첫 번째로 요게 생성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좀, 뭐라 하지? 아, 갑자기 어휘가 떨리네. 그거 막 정당화를 시켜볼게. 얘가 생성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먼저 요거 이 라디칼이 생성이 되는 이유, 얘는 공명 구조를 갖는 안정한 구조란 말이야. 구조 가짐, 즉 스테빌리티가,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구조야. 어떻게 공명 구조를 가져? 요거랑 공명 구조를 가질 수가 있지, 그치? 맞잖아. 어떤 식으로 돼? 이제 전자 이동 그려보면 이렇게 하고 얘가 이렇게 오고 여기 이렇게 가면은 요런 공명 구조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요것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거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그건 아니야. 오케이? 1번에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말이 돼. 그치? 말이 되지만 여기서 이 알릴 자리에 있는 수소가 떨어지는 것도 말이 된다고, 충분히. 오케이? 일단 이거는 해결이 됐지. 이 수소가 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여기서 알릴 자리 라디칼이 생기는 경우에 공명 구조를 통해서 굉장히 안정해지기 때문에, 그치? 여기도 결합 에너지를 직접 보면은 이 세 가지 수소 중에 이 수소가 본딩 에너지가 가장 낮아. 오케이? 여기다가 써줄게. 얘가 본딩 에너지 가장 낮은 수소야. 그래서 잘 떨어진다는 거지. 그 이유는 뭐야? 생성물이 공명 구조를 갖는 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다음으로 가질 수 있는 궁금증. 그러면 여기서는 왜 위에 반응이 안 일어나나? 오케이? 여기서도 이거 일어날 수 있잖아. 근데 왜 안 일어나냐고. 똑같은 반응물끼리 반응을 하는데. 자, 이걸 볼게. 근데 1번, 2번을 내가 한번 여기다가 좀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NBS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만약에 NBS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나왔어? 결국에 BR 라디칼이 생성이 됐단 말이야. BR이 반응을 해서 어떤 게 생길 수가 있다. 지금 첫 번째, 여기에 라디칼이 생기고 여기 BR이 첨가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봤던 1번 반응, 그치? 자유 라디칼 첨가 반응, 이 1번 반응이고, 두 번째 알릴 자리 브로민 반응이 어떻게 된 거야? 얘는 여기에 BR이 이렇게 첨가가 된 거라고. 오케이? 첨가가 되기 전에 이거지. 요렇게, 그치? 사실만 말하면 이 과정에서는 둘 다 일어날 수가 있다. 오케이? 맞잖아. 얘도 일어날 수 있고 요것도 일어날 수 있고. 근데 이번에서 왜 얘가 선택되는 이유는 뭐냐면, 1번 과정에서 반응이 마무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 HBR이 들어가야, 그치? 뭐야? 어딨어? HBR이 들어가야 최종 생성물이 생겨난단 말이야. 맞잖아. BR 이렇게 생겨난다고. 근데 2번에서는 HBR이 어떻게 존재해? 굉장히 낮은 농도로 존재를 해버려. 그치? HBR이 여기 떨어졌는데 얘가 MBS랑 반응을 해서 BR2를 바로 생성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2번에서는 요 HBR 농도가 엄청 낮아. 2에서 HBR 농도 매우 낮음. 그래서 1번에서는 이게 반응이 이렇게 가도 진행이 안 되는 거야. 다음 반응은 HBR이 있어야 마무리가 되는데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지.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역반응이 확 일어나 버려. 오케이? 가역 반응이 돼 버린다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낮기 때문에 역반응 일어남.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2번에서는 지금 그냥 그림대로 쭉쭉 반응이 일어나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여기에서 또 생성된 BR2가 들어가서 이제 반응을 일으키면 되는데, 아무튼 1번에서는 반응이 더 진행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평형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그치? 역반응이 더 큰 평형에 머무르게 되고, 그래서 요 2번 과정이 더 얘가 메이저한 과정이 되는 거야. 지금 MBS를 이렇게 사용한 과정에서는 1번에서는 아까 뭐 했으니까 HBR을 사용했으니까 바로 HBR 농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진행이 될 수가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뭐 부반응으로 잠깐 일어날 수야 있겠지. HBR 농도가 조금은 있겠지. 얘가 나자마자 다른 애랑 반응을 할 수도 있잖아. 그래도 얘는 엄청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한 반응일 거라. 이해가 되나? 그치? 자, 그래서 브로민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오케이? 브로민 첨가라는 말은 1번을 뜻하는 거야. 1번 반응. 자유 라디칼 첨가. 1번 자유 라디칼 첨가. 오케이? 일단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요거. 첫 번째 이거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결국에 NBS라는 거는 자, 요 빛에너지를 가해서 뭘 만드는 거야? BR 라디칼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근데 굳이 우리가 NBS를 이용해줄 필요가 있나?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고. BR2에다가 뭐 요거를 넣어주던가 아니면 뭘 넣어주던가 아까처럼 라디칼을 생성해낼 수 있는 ROR 같은 거. 그렇지? HX로 하면은 이제 얘가 일어나 버리니까. 그렇지?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자주 이용이 되는 방법 BR2에다가 요걸 가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BR 라디칼을 만들어 주면은 되는데 왜 하필 MBS를 이용을 하는가? 이것도 궁금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게시 전파 종결. 아래다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NBS 굳이 NBS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 오케이. 자, 그래서 대안책으로 나온 게 아까 BR2에다가 요거. 자, 대안책으로 여기다가 BR2에 빛에너지 가해주면은 이거 똑같이 일어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라디칼 반응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서 BR이 쪼개지고 똑같이 일어나는 게 맞아. 아예 똑같은 과정이 될 거야. 오히려 여기서 굳이 MBS가 이거를 반응을 해서 BR2를 생성할 필요가 없고 바로 BR2가 충분하니까 바로 이 반응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우리가 원했던 알릴 자리 브로민 첨가된 생성물이 나와. 오케이? 나온다. 근데 여기에다가 또 뭐가 부생성물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야? H2의 빛에너지에 의해서 쪼개지지 않은 BR이 그냥 알펜 첨가 반응을 일으켜버린, 즉 이 생성물이 부생성물로 생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얘가 부생성물이 나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준 게 NBS야, NBS. NBS라는 게 BR2는 생성을 해. 근데 어차피 지금 제공되는 HBR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BR2가 필요해. 근데 BR2를 따로 안 넣고 NBS를 그냥 처음부터 이용을 해버려서 BR2를 낮은 농도로 유지를 시켜버린다. 오케이? 그러니까 NBS라는 거가 BR2를 낮은 농도로 유지를 시킨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야. 그렇게 되면은 낮은 농도로 유지가 되면 뭐가 생성이 안 돼? 부생성물이 안 나와. 성물이 안 나온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반응에 의해서 딱 HBR 나올 때만 BR2를 딱 필요할 때만 딱딱 만들어 주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이거 두 번째 반응을 하겠다고 BR2를 처음부터 넣어버리면 부생성물이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지. BR 라디컬을 생성하는 용도. 오케이? 두 번째, BR2를 낮은 용도로 유지를 시키면서 생성을 시키는 용도.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놓을게. MBS의 역할. 첫 번째, 뭐였어? BR 라디칼을 생성. 오케이? 빛에너지에 의해서 얘를 생성을 하잖아. 두 번째, BR2를 생성을 한다. 하지만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낮은 농도로 유지를 하면서, 오케이? 버이 아니라 그냥 엔드, 생성을 하면서 낮은 용도로 유지를 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반응에서 BR2를 이용을 해준다. 오케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두 가지. 이 알릴자리 브로인 첨가 반응에서 1번이랑 헷갈릴 수도 있는 이야기, 그치? 두 개를 이제 해준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완벽해. 이렇게 친절하게 이걸 해준 사람이 없다고. 내가 얼마나 강의를 많이 찾아봤는데. 아무튼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제를 한번 보자. BR까지 했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아래서 예제를, 지금까지 했던 거 합쳐가지고 예제를 보자. 예제. 이번 생성물은 여기에서 시작을 할 거야. 이렇게 요거 똑같은 생성물을 자 4개 반응을 볼게. 이거 이렇게 해놓고 반응물을 입력을 시킬 건데, 첫 번째 뭘 볼까? HBr. 우리 처음에 했던 거 HBr. 그치? 요거 있을 수 있고, HBr에다가 뭘 넣을 수 있어? ROO, R 넣어서 자유 라디칼 첨가 반응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비슷한 것 중에서 NBS 사용하는데 H2O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치? 그리고 NBS를 이용하는데 이번에는 비에너지를 가할 수도 있네, 그치? 이거 네 가지에 따라서 생성물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얘랑 얘 두 개는 지난 시간에 한 거고, 얘랑 얘 두 개는 추가 반응을 한 거지, 그치? 이거를 해보면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HBR 첫 번째 이거 해보자. 얘는 뭐야? 그냥 마르코브-니코프 규칙에 의해서 첨가가 되겠네. 그럼 여기서 첨가가 되는데 중요한 게 뭐야? 시프트 고려를 해야지. 주 생성물을 뭐 찾는 거라고 하면은, 그치? 맨 처음에 여기서는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형성이 되니까 여기서 시프트가 일어나면 요게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첨가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에다가 BR이 이렇게 이상해. BR이 여기에 첨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뭐가 된다? 얘가 메이저가 된다. 마이너도 최대한 찾을 수 있는 거 다 찾아볼까? 여기서 시프트가 안 일어나고 바로 BR이 첨가돼 버리는 경우, 그리고 처음부터 아예 이쪽에 탄소 양이온이 생성돼 버리는 경우, BR. 뭐 이런 애들이 마이너로 있을 수 있겠지. 됐고, 첫 번째 이거는 했던 거 또 하는 거야. 두 번째 요거. 자, 여기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안티 마르코브-니코프 규칙에 의해서 생성물이 생성이 되더라. 그러면 그냥 바로 이게 뭐가 된다? 메이저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마이너가 생길 수도 있다. 그치? 처음에 이제 라디칼이 어디에 생겨버리면 여기에다가 지금 라디칼이 생긴 건데, 여기에 라디칼이 생긴 거지. 여기에 라디칼이 생기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잠시만. 그치? 당황스럽네. 여기에 생기면 이제 여기가 BR이 붙는 얘가 생긴다. 그치? 그러니까 맨 처음에 BR 라디칼이 들어와서 원래 같으면 이렇게 라디칼이 생성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성이 됐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H가 붙을 거 아니야. 그치? BR 여기다가 이제 H가 여기 붙어버리면 답이 없는 상황이 된다. 맞지? 됐고, 세 번째 요거 MBS에 H2O 이용해주면 뭐가 생기더라? 할로하이드린이 생기는데 어떻게 돼? 어디에 뭐가 붙어? 맨 처음에 BR이 차수가 낮은 쪽에 붙고 이제 삼각형을 형성을 했다가 뒤에 H2O 들어올 때 차수가 높은 쪽에 생성이 된다. 얘는 고려할 필요 없지. 뭐를? 시프트를. 이렇게 되고 여기 되고 여기에 OH 이렇게 되는 거. 입체학은 지금 생각 안 할게. 그 다음에도 바뀐 게 있을 수도 있고, 얘는 마이너겠지. 이게 메이저. 마지막 거 MBS의 요거 이게 중요한데, 맨 처음에 BR 라디칼이 첨가가 된다 그랬을 때 알파 자리에 있는 수소를 뗀다 그랬어. 그치? 그럼 여기에 있는 수소를 우리가 떼서 뭘 만들 거야? 이 라디칼을 만들 거라고. 근데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이렇게 공명이 있을 수 있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어떤 공명이 있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라고. 네, 아까 내가 했을 때는 이 말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공명을 일으켰을 때, 그치? 이런 공명이 생기잖아. 이 공명에서 BR2 반응을 한다고 해도 똑같은 생성물이 나와버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없는데 얘에서는 이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여기서 BR2랑 반응해버리면 어떤 생성물이 나와? 요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 BR2랑 반응을 해버리면 BR 요게 나온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개가 충분히 메이저로 아예 둘 다 나올 수가 있다. 둘 다 메이저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마이너는 그럼 뭐가 있을까? 마이너. 그렇지? 맨 처음에 마이너 그냥 아까 그 경쟁 반응에서 요 반응에서 BR2, MBS 했을 때 2번으로 안 가고 1번으로 가서 꾸역꾸역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렇게 되면은 BR 요게 만들어지겠다, 그렇지? 이게 마이너로 만들어질 수가 있더라. 그리고 요것도 아주 작은 마이너로 가능성은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여기서 이제 마이너로 나올 수도 있겠지, 그렇지? 아까 뭐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서. 근데 많이는 없다 했잖아, 그렇지? 근데 아주 조금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제를 풀어보면서 좀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가 2번까지 추가 반응. 하나가 더 있어. 마지막 3번. 3번을 볼 건데 3번은 뭐냐면 그냥 하나 있는 그게 아니라 알켄이 아니라 이중결합이 두 개 있는 뭐일 때? 다이엔일 때. 다이엔의 HX 첨가를 한번 보자. 여기서 뭐가 달라질까? 자, 일단 우리가 다이엔이라고 한다면 뭐야? 말 그대로 다이엔이야. 그러면 이중결합이 두 개가 있다는 거야. 그치? 종류가 그러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이중결합이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어. 그치? 이중결합. 여기 지금 탄소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야. 이중결합이 두 개 있는데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하냐? 커뮬레이티드 이런 식으로 부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주 이제 볼 수 있는 컨주게이티드 구조가 있는데, 얘는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요 구조. 중결합, 단일결합.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뭐가 계속 달라지냐면 여기를 볼 때 얘는 SP, 그렇지? 얘는 SP2, 여기도 SP2지. 여기는 지금 다 SP2야. 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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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2. 그러니까 혼성이 하나가 다르지. 여기는 이제 SP3겠지. 세 번째, 마지막은 isolated. 얘는 이중결합 두 개가 반열을 못하게 아예 떨어져 있어 버리는 경우를 말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치? 여기는 아예 가운데가 sp3가 돼버리고. 당연히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볼 거는 뭐야? 요 컨주게이티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컨주게이티드 다이앤에다가 뭘 첨가를 한다? HX를 첨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치? 다른 거는 사실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예 두 개가 관여를 안 하니까. 그치? 얘도 뭐 대충. 얘는 근데 여기에 H가 없어서 저희 첨가 반응이 살짝 다르겠네. 얘는 다르게 생각을 해주고 얘는 관여를 안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분자 1, 3 뷰타 다이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뷰타 다이엔 요거 여기다가 HBr을 첨가를 할 건데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메커니즘 논리는 맨 처음에 H가 첨가를 될 때 어디에 첨가가 돼 있어? 여기에다 일단 이 파이 결합에 첨가한다 하면 H가 여기 달리겠지. 왜? 차수가 높은 쪽에 플러스가 달려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경우 어떻게 될 수 있어? 플러스가 이쪽에 생긴다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BR 마이너스가 생기겠지. 그치? 플러스 BR 마이너스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요 얘를 보면은 딱 뭔가 유기화학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딱 보이지? 뭐가 보여? 공명구조가 보인다. 오케이? 얘는 공명구조를 가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야. 우리가 마이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할게. 마이너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플러스가 생기면 얘는 공명구조 없지. 그대로 BR이 여기로 첨가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공명구조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공명이 형성이 될 수도 있다. 얘가 이제 두 번째 경우로 볼 거야.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다 고려를 해봐야 돼. 이 상황에서 BR-가 첨가되는 상황, 이 상황에서 첨가되는 상황, 두 가지. 오케이? 첫 번째에서 첨가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그냥 똑같지 뭐. 여기다가 그냥 첨가를 하면 되지 뭐. 어떻게? 이렇게 BR.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여기다가 첨가되면은 어떻게 돼? 여기 이제 BR이 붙는 거겠지 뭐. 가리? 그러면 처음 붙은 수소는 어디 있어? 여기에 처음에 붙었고 얘는 여기에 처음에 수소가 붙었단 말이야.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를 우리가 표현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경우에서 1번 2번 자리. 자, 탄소 두 개 있지. 여기 지금 1번, 2번 자리야. 그치? 여기에 H랑 BR이 첨가가 된 거야. 그래서 얘는 1, 2 어디션, 1, 2 첨가 이렇게 불러. 두 번째, 이 공명 구조에서 첨가가 되는 경우 어떻게 불러? 얘는 몇 번이야? 1번, 2, 3, 4번. 그치? 1번, 4번에 HBR이 첨가가 됐다고. 이런 경우 1, 4 어디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메이저 프로덕트로 형성이 될 수도 있는데 두 개가 똑같이 50%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야. 뭐가 그러면 더 이 경쟁에서 이겨서 뭐가 주요한 프로덕트로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려면은 요 과정에서 어떤 연력학적인 연력학 반응 그걸 뭐라 하지? 리액션 프로필 그 반응 속도론에서 반응 경로를 표시한 이런 그래프 있잖아. 그치? 이거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나 엔탈피 변화나 이런 거를 다양하게 고려를 했을 때 어떤 게 선택이 될지를 한번 보자. 일단 맨 처음에 다이앤 여기서 시작을 했다 해봐. 그게 이제 탄소 양이온이 생겼어. 첫 번째 과정, 이 과정을 볼 거야. 얘는 탄소 양이오니까 에너지가 높아지겠지. 그치? 요게 이제 공명 구조 플러스 뿅뿅뿅뿅 플러스 이렇게 두 개. 떼대댕 떼대댕. 이게 이거죠. 그렇지? 했을 때 첫 번째 과정은 뭐 두 개가 어차피 똑같아. 내가 항상 말하지 공명 구조는 뭐다? 하나의 구조야. 오케이? 얘가 그림은 두 개로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두 개가 하나의 구조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 두 개의 에너지가 다르니 많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두 개는 에너지가 그냥 같은 에너지 레벨이겠지. 그래서 처음 경로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 오케이?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BR이 첨가될 때 이때 생성물의 그거는 달라지겠지. 오케이? 일단 딱 봤을 때 뭐가 더 안정해 보여? 요게 왜 더 안정해 보일까? 2차 결합에 2차 결합이 그치 파이 본드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2차잖아. 그치? 얘는 2차 파이 본드 얘는 1차 파이 본드.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적으로 뭐가 더 안정하다 바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지? 2차 즉 2번이 더 안정하더라. 이거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고. 요거를 검정색으로 공통된 거 검정색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자 뭐가 더 안정하다? 2차가 더 안정하다. 뭐 여기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 얘가 2번 경로 그치? 즉 BR 땡땡땡땡땡 요거고 얘가 1번 경로 뭐야? 땡땡땡땡땡 요거 그릴 때 2번을 이제 파란색으로 그릴게.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내려온다. 오케이? 그리고 1번은 경로가 여기서 이렇게 살짝 활성화 에너지는 더 낮고 최종적인 에너지는 더 높은 요런 모양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단 말이야. 까리? 여기 세로 축은 뭐야 이거 엔탈피라고 하자. 오케이? 됐어.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또 1번, 2번에 붙여줄 수 있는 이름이 하나가 더 생길 수가 있어. 1번 이제 각 경로의 특징을 보면은 1번 같은 경우는 활성화 에너지가 굉장히 작지. 근데 하지만 최종적인 엔탈피 생성물은 더 에너지가 높아. 더 불안정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 1번 같은 경우는 1번이 아까 뭐야? 위에 거지. 그치? 1, 2 어디션 이거 이제 첨가되는 과정에 대해서 붙이는 이야기고 얘는 1번 어디다 쓰지? 아무튼 지금 할 거는 이제 생성물에 대한 걸 쓸 거야. 생성물 이렇게 해버리자. 이렇게 해서 자, 요 생성물 뭐라고 할까? 반응 속도적으로 더 유리하단 말이야. 1번 같은 경우가. 오케이? 활성화 에너지가 더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이네틱 프로덕트라고 불러. 프로덕트. 그래서 얘를 줄여서 우리가 KP 이런 식으로 써준다. 오케이? 자, 2번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야? 에너지가 더 낮다는 거. 그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연력학적으로 더 안정적인 화합물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thermodynamic product 이렇게 불러주고 줄여서 얘는 뭐라 그래? TP 이렇게 부른다고. 1번이 뭐야? KP, 2번이 TP. 오케이? 이게 뭐야? 반응 경로의 특징이야, 특징. 활성 에너지는 낮지만 에너지는 높고, 얘는 활성 에너지는 높지만 반응은 낮고. 자, 이런 특징이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일이 있다. 자, 요거는 또 온도에 따라서 1번 경로가 메이저가 되냐, 2번 경로가 메이저가 되냐, 이게 또 다르거든.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KT, TP에 대한 이해는 됐을 거야, 그치? T가 변화 시, 온도 변화 시, 이거를 한번 볼게. 일단 요 두 번째 경로에 대해서, 두 번째 여기까지는 똑같다 했어. 요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T가 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온도가 높은 온도야, 그리고 낮은 온도야, 여기에서 각각 어떤 생성물이 만들어지는지를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평형상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결국에는 생성물이 뭐 얼마나 나오냐, 이거에 다 평형상수랑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 그렇지? 온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K가 어떻게 될까? 자, 이거 일반화. 뭐가 어떻게 되는데 지금 둘 다 델타 H 노트가 음수야, 음수. 음수인 상황에서 T가 높아지면 K는 감소할까 증가할까? 이거 뭘로 봐야 돼? T분의 1에 대한 ln K 그래프. 그치? 알지? ln K는 마이너스 R분의, 이거는 일반학이야. T분의 1 플러스 R분의 델타 S 노트 했을 때 얘에 대한 얘의 그래프를 그리자. Y는 AX 플러스 B꼴로. 그러면 기울기에 해당, 1차 함수지? 기울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야?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노트. 델타 H 노트가 아까 뭐였어? 음수야. 둘 다 음수야.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돼? 양수가 된다. 왜?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R은 기체상수. 그러면 온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왜? T분의 1이니까. 그러면 lnk는 어떻게 돼? lnk도 감소해. lnk가 감소하면 k는 어떻게 돼? 감소해. 답 나왔네. k 감소한다. t가 내려가면 k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래서 k는 증가한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일단 두 번째 경우에 집중을 해서 보자. t가 낮을 때, 오케이? 뭐 대충 0도씨, 뭐 40도씨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도록 예시를 두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T가 낮을 때는 K가 높아져. K가 커진다는 말은 어떤 소리야? 역반응이 거의 없다는 소리야. 그렇게 되면은 이 반응은 비가역적인 반응이 더 잘 일어나는 거지. 즉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역반응이 줄어든다. 오케이? 그러면은 비가역적인 반응에서는 1번하고 2번 중에 어떤 게 더 메이저하게 일어날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자고. 비가역이야. 어쨌든 두 개는 100%씩 반응을 진행할 거야. 그러면은 뭐가 여기서는 중요하겠어? 비가역 반응에서는 뭐가 중요해? 비가역일 때는 속도가 메이저를 결정한다고. 빠른 게 여기서는 메이저가 된다고. 어차피 100% 나오는 거. 빨리 가는 얘가 메이저라고. 둘 중에 빠른 애가 뭐야? 1번, 2번 중에 빠른 애가 1번 KP. 즉 KP가 메이저. 오케이? 이게 속도 빠름. 뭔지 이해가 가? 그래서 우리가 온도 변화 시 낮은 온도에서는 뭐가 메이저라고 이야기를 해? KP. 반응 속도론적인 생성물이 메이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오케이? 됐어. 첫 번째. 그러면 T가 증가해. 막 40도씩 막 이렇게 증가를 해봐라. 그때는 뭐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야? 평형이 중요해. 평형이 형성이 된단 말이야. 형성. 그러면 평형이 형성이 되면은 얘는 그때부터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별로. 이때는 뭐가 중요해? 왜 이제 역반응이 형성되고 이제 천천히 뭐 평형이 언젠가 형성이 되겠지. 그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더 많이 나온 얘를 메이저라고 보는 거란 말이야. 이거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평행이 형성되면은 이때부터는 뭐가 메이저를 결정해? 에너지, 안정성. 안정성이 메이저를 결정을 한다. 즉 안정성이 낮은 TP가 메이저가 돼버리는 거지. 오케이?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 그치? 얘는 에너지 낮고 안정성이 높은 화물이잖아.
그치? 파이의 차수가 커가지고 맞지? 그래서 이 반응이 실제로 이제 0도랑 40도에서 이렇게 확연하게 1번, 2번으로 가는 게 다르다. 0도씨인 경우에 뭐가 KP 반응 속도가 빠른 애가 더 메이저한 프로덕트로 형성이 되고 40도일 때는 높은 온도일 때는 뭐가 선호가 된다? TP가 선호가 되더라. 오케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다음에 이거는 다이앤 컨주게이션 할 때 다시 또 언급이 되던가 할 건데 여기서는 결국 얘도 알켄의 첨가잖아. 그래서 미리 한번 이야기를 해봤다는 거. 음, 그렇게 보면 되겠다. 오케이. 여기서는 지금 13 비타다인을 했지. 생각이 난 게 13인데 만약에 여기에 한 개가 더 붙어 있어. 그러면 맨 처음에 얘가 형성이 될까? 아니면 여기에다가 플러스가 형성이 될까? 그러니까 요거였는데 여기가 일단 지워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vs 둘 중에는 뭐가 안정해? 이거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일단 이 자리에 있으면 얘는 뭐야? 공명구조가 또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공명구조가 있어서 더 안정한 거지. 그러니까 차수로 따지면 얘도 2차, 얘도 2차 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무조건 1번, 2번 이 상황은 나오게 돼 있다. 비타 다이앤이 컨주게이션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오케이? 왜? 이 경우가 공명구조가 있으면 더 안정하기 때문에. 알릴릭 카보케타이온 같은 경우에는 몇 차의 효과를 가진다고 저번에 이야기를 했지? 거의 그냥 보통 3차 카보케타이온이랑 안정성이 비슷하더라. 그래서 요게 1차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치? 얘는 2차보다 훨씬 더 안정된 카보케타이온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추가 반응이 끝난 거야. HX 맨 처음에 우리가 새싹 배운 게 뭐야? 요거 유기화학의 초보의 입장에서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게 딱 초보 단계. 이 추가 반응까지 다 해버리면 너무 머리가 아프겠잖아. 이것만 해도 지금 1시간짜리 거의 가까이 가는데 요거 3개만 해도 거기서 이걸 했다고 생각해봐. 머리 아프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얘랑 다른 거 다 마스터하고 추가적으로 좀 보라고 찍은 영상이지. 그래, 이제 됐으니까 다음 영상 넘어가 봅시다. 끝.